이러한 이제 얘기가 의뢰의 중심지였다. 테오티아칸이 의뢰와 상업의 중심지였던 것처럼 치첸 이츠도 의뢰와 상업의 중심지였거든요. 주 수출 품목이 소금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들여오는 건데, 이 세너트에 뭐 금붙이까지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1905년 톰슨이 발굴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의뢰는 저 공놀이장에서 끝났잖아요. 공놀이장에서 끝나는데, 이제 지금 이 머리들이 다 어디 갔겠냐 이거예요. 그 세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손판틀리에서는. 그래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발굴을 보게 되는 거죠. 톰슨은 그런 사실은 몰랐고, 1905년 일단 이 속에 사람들이 떨어지고 뭐 그랬다니까 유물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발굴을 시작했는데 호수를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중기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흙을 뗏목을 띄우고 이제 이 삽으로 퍼가지고 들러 올리는 거예요. 여기 사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 그리고 기중기 같은 거 해놓은 거. 이 톰슨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굴을 해가지고 발굴물들을 전부 다 미국의 피보디 박물관인가? 거기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멕시코에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한 10년 전쯤 누가 거기에다가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조사를 하고 분류를 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흙을 쫙 퍼올려가지고 이쪽에 채로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흙을 집어넣고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또 흙은 떨어져 나가고 뭔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것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향료 단지예요. 향료 단지고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단지 위에 뭐 수북이 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수지입니다. 수지는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거든. 냄새가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굳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글동글한 거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옷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 같은 것을 수지에다 넣어서 집어 던지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의뢰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의뢰의 증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거는 전부 다 후기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후기라 그런 것은 이렇게 비문 세우고 뭐 치첸 이츠아 시대에 보다 후기일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저쪽에 하버드 박물관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1905년에 했고, 근데 한 60년쯤 후에 멕시코 이나, 그러니까 고고학회에서 제대로 발굴 좀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물이 파래졌죠? 그러네. 네. 깨끗해졌네. 약품을 보내가지고 물을, 그러니까 미생물 같은 걸 전부 다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파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잠수부도 동원했습니다. 톰슨이 직접 기어 들어가고 그러다가 고막도 날아갔대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톡이 이제 뭐가 보이니까. 그리고 톰슨이 할 때는 앞도 잘 안 보였어요. 부유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도 발굴 장면이고요. 이때는 배까지 띄워서 아주 열심히 하죠. 이쪽에 발굴 책임자였나? 로만 피냐찬이라는 고고학자 하셨는데 제 논문 지도 교수였어요. 이분이 67년 생생하실 때 이 발굴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여기 발굴을 보니까 아까 보는 항아리가 되게 많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구멍 뚫렸잖아요? 이거는 죽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멀쩡한 그릇인데 가운데 뽕 하고 구멍이 뚫려. 죽었다는 뜻이니까 얘는 죽었으므로 죽은 사람에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골도 나오고, 뭐 칼, 도끼 같은 건 나오고. 이런 거는, 요 조그마한 이런 거는 저 여행자들이 뭐 보호하기 위해서 신의 가호를 바라면서 들고 다니는 것들이. 최고의 관심사는 지금 여기 나온 수많은 뼈들이 뼈다구도 있고, 머리도 있고, 토기들 전부 다 쌓아놨는데요. 이것이 오랫동안 기술이 없어가지고 연구를 못 하다가 최근에 한 2000년대에 와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한 30%는 성년의 것이었고요. 70% 이상이 어린애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년
중에서도 이 장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뭐 여자 뼈도 있었대요. 여자들 뼈도. 그런데 그와 함께 나온 물건들, 여자 뼈도 있긴 있었지만은 함께 나온 물건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치는 거라든가 네. 공양하는 거지 여성의 장신구는 없는 거예요. 장신구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요? 그러고 이제 해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뚝 떨어뜨리는 거죠. 이 뚝 떨어뜨리는 것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어여쁜 처녀를 성당에서 떨어뜨린 건 아니죠. 뼈대가 여자라고 지칭할 만한 거는 있었지만은 보조하는 성장하는 뭐 상징하는 물품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애들의 이제 유골이 많이 나타난 거는 1500년대에 마야 문명이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이쪽에 전부 다 또 나중에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때 여기에 성스러운 샘물에 사실 동네 사람들도 여기 무섭다 그러면서 가지 않거든요. 같이 가자 그랬는데 같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기우제를 많이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성을 이제 빠뜨린 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구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간은 전부 다 남자, 여자 뭐 다 구별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야 사람들은 뭐 해요? 깃털뱀이 어여쁜 여자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여쁜 여자가 빠뜨려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쪽은 경기를 하고 여기서 빠뜨리는 무덤은 이쪽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그러잖아요. 제목이. 새로운 시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의례를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하지만은 결국 뭐 고전기처럼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거창하게 하는 것이 그것을 더 주안점을 두고 했던 것 같아요. 의례의 이제 스타일도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대들보 1. 여기 보면 요딱 초창기에는 비문을 썼어요. 내용을 보면 4개의 대들보 신전. 고전기 거보다 좀 못생겨 보이죠? 비문도 짧습니다. 이렇게 이제 2개의 이제 비문을 갖고 와봤는데요. 아홉 라마트 11개 11약스. 이쪽도 11약스. 그리고 13뚠 우노 아하우. 요거는 스타일은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먼저 쓰고 또 비문 나오죠. 근데 여기 내용 보니까 성스러운 9명의 아하우, 약수들 깐 아하우를 기념하는 집을 치체니사의 성스러운 군주 깍박갈 까윌이 현정하였다. 그는 불을 지피고 공놀이를 했다. 9명의 아하우를 기념하는 집을 깍박 군주가 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 성스러운 9명의 아하우, 약수들 간 아하우를 기념하는 집을 불의 군주 아흐물룩독의 형제인 낑끼미가 헌정하였다. 그는 뚜바의 주인이다.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어주면서 기념하는. 맞아요. 중대한 것은 군주가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짜를 보면 전부 다 같은 시기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기를 지배했던 군주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집을 헌정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스러운 9명의 아하우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성스러운 아하우를 하는 것이고, 이 고전기 마야에서는 개인의 업적을 일단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의 업적보다는 그냥 공동적으로 했던 거, 그냥 집을 헌정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치체니사에서는 첫 번째도 이제 혼자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아흑을 이짱깐 오 아하우깐. 그렇게 해가지고 요 스타일은 사실은 고전기에도 있었어요. 이 치체니사에서는 최소한 4명의 이 군주가 같이 공동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착십착, 삭십사, 액우안차, 운유안차 뭐 이랬는데 착, 삭, 액 전부 다 색깔이에요. 액은 까만색이고 사기 흰색인가? 예, 사기 흰색, 착은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방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각각 최소한 4명의 군주가 공동 정치를 했을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딱 방패를 들고 있는데 5방이죠. 고전기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머리에 관을 쓰시고
있는 것이 군주였다면 여기는 그냥 여기 동그란 단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어요. 오방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구관 신전 같은 거 보면 무슨 현상 같은 걸 잘 보기 위해서 지었냐면 이거는 전형적인 저기 나잘라스 하는 빛깔 목적이 그거잖아요. 네. 근데 요걸 목적이 그게 아니죠.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이제 하는 거. 이 비문, 야 이거 사람 여기 올라가 있는 거 보입니까? 네.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엘리트들이라는 게 맞죠. 이렇게 거창한 일을 할 사람이. 이게 치첸 이사에는 초기 비석이 한두 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고, 근데 고문서를 작성했다. 문서하고 비석의 근본적인 다른 점이 뭘까요? 비석은 나의 역사,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를 과시하는 용으로 썼지만, 요거는 필요한 정보를 전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을 하지 않았을까. 치첸 이사에도 전쟁의 장면이라든가 그런 게 없진 않아요. 이거 아까 그 공놀이장 내부 벽에 있는 건데요. 요것처럼 이렇게 비석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까사꼴로라다라는 채색된 집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색에 보면 까쿠빠까는 치첸의 성스러운 군주이다. 까쿠빠까는 성스러운 꼬꼬의 끼니치 움비독은 치첸의 성스러운 군주이다. 까쿠빠가는 그의 이름을 걸고 불을 지폈다. 이 불을 지폈다는 것은 굉장히 새해를 맞이하는 의례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아스테카로 연결됩니다. 까쿠빠까는 제가 보니까 초창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까쿠빠까는 시작되고 요 끼니치 움빅독은 치첸 이사에 원래 살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같이 공동 지배를 하지 않고. 이 천문대 아까 문이 어딨냐 그러시죠? 네. 사람들한테 가렸다 그랬잖아요. 여기, 네. 여기, 네. 그 옆에도 있어요. 이 가운데 내부에는 이상한 기둥 같은 게 또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원통형이에요. 그렇게 네. 그리고 빛이 사방에 있으니까 네. 사방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방향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공문서 천문대에서 나온 정보를 전부 다 여기에 깔아놨다.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는. 네. 금성역. 그래서 거기서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가 금성이라거든요. 이 하나하나 금성이 5개의 다른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지식의 보편화, 무형의 확장. 네. 치첸 이사를 세논대를 발굴해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것은 정말 금 딱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니카라구아로서 온 거였거든요. 그럼 니카라구아는 이쪽이잖아요. 엄청난 거리. 엄청난 거리를 전부 다 활보하면서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할까요? 지금도 있거든요. 유카탄 북부에 소금 만드는 장소가 많아요. 이 햇볕 좋지, 물 들락날락 하죠. 그러니까 소금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리고 토기도 이게 전형적인 조정기 토기잖아요. 네. 근데 이 치첸 이사에서 요거 제가 발굴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문명을 추구하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고전기보다 오히려. 네. 이걸 보니까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베테니사에서 온 외지인들이잖아요. 이쪽에 나중에 우나켈이라는 토착 집단이 반발합니다. 토착 집단의 우두머리거든요. 그 우나켈이. 그 우나켈이 성스러운 세노 때 거기서 집어 던져졌는데 살아나왔다는 사람이거든요. 전설. 그래서 우나켈의 반란으로 이 치첸 이사가 약 1500년경에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지배층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나켈도 거기를 집권할 능력이 안 됐든지 그때부터 치첸 이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돌아간 게 여기 지금 녹색으로 동그랗게 표시한 데가 보이죠. 네. 가운데. 여기가 따야살 베텐 여기입니다. 여기에 가면 치첸 이사를 버리고 온 마지막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카탄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요 사람들은 유카탄 마야어를 써요.
이쪽은 전부 다 촐 내지 촐란을 쓰거든요. 네. 이 새로운 시대를 살라고 노력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죠. 대가 끊어뒀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야 문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군대가 예. 들어오게 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인 군대가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이러한 우리가 현대 마야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주된 건 다 사라지고 네. 각 마을마다 촌장이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많이 살았었어요. 이쪽은 그래도 이제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죠. 그렇지만은 갈라쿠물 같은 데는 인간이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조건이고 그런데 하여튼 유카탄 북부에 엄청나게 살았었어요.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치첸 이자에서는 군주가 네. 공동 군주였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네. 고전기하고는 다르고. 네, 고전기. 근데 고전기도 수시로 그런 시도를 해요. 시아흐각하고 창다비 부엉이가 이제 있는데 또 창다비 부엉이의 아들이 띠가를 물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왠지 불공정한 것 같잖아.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랬는지 거기서도 이렇게 우악삭둥은 네가 지배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좀 나눕니다. 특히 이 하사오 창가윌 또 피라미드 높이 있던 분, 그 사람도 처음에는 전부 다 공격해가지고 전부 다 정복시키는데 나중에는 더 권력을 나눠줘요. 그러니까는 누구 생일을 왔을 때 뭐 꼭 오지 않아도 된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결국은 그 후기 고전기를 나타내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치첸 이사를 끝으로 그러면 마야 중심부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건 모든 이제 마야 유적지에는 사람들이 네, 안 살죠. 그죠. 그래 되고 그러면 북쪽에 결국은 마지막에 다 살게 되는 그렇지만 지배층은 아까 없이 일반 이제 촌 마을을 이루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남아 있게 됐다고. 선생님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마야 문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특히 고전기, 후기 고전기 한 5% 될래나? 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어서 아니 관심을 가지시고 보면 새로운 게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 정혜 선생님하고 김윤 선생님이 함께 마야 문명 3000년의 세계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아까 여운이 남는 거는 그 고전기에서 후기 고전기로 넘어갈 때 그 마야 중부에 그 도시가 다 사라졌던 그런 얘기, 그 얘기가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첫 장이 이제 가뭄이 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또 이 마야 문명 3000년의 세계가 또 우리한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마야 문명 3000년의 세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